약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슐린이 고갈이 돼서 결국엔 당뇨가 더 심해진다.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의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복숭아 농사를 하시는데 요즘 복숭아를 아침 식사로 3개 정도 먹고 있는데요. 복숭아 먹을 때 당뇨 수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복숭아로 3, 4개 정도 먹고 계속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숭아 수확 때문에 오후엔 아버지께 가서 복숭아 수확하는 일을 도와주고 온답니다. 제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당뇨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 식당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한테 꼭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당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200 이상의 수치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7월 3일에 저녁에 바나나 3개와 옥수수 작은 것 2개, 땅콩 이렇게 먹었는데 2시간 후 혈당을 재보니 243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올라간 이유를 알아보니 바나나도 당뇨를 많이 올리는 식품이었고 옥수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바나나는 다음에 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날은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다음 날인 7월 4일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163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7월 5일 저녁에 양념갈비를 먹었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먹기 전에 먼저 야채와 반찬들을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또 탄수화물 순으로 먹었습니다. 정말 이날은 맛있는 거 앞에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 결과 2시간 후 혈당이 23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잤는데 다음날 7월 5일 아침 공복 혈당이 113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먹는 것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뇨약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데 내 몸이 어떠한 음식들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음식과 당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적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안 적고 있거든요. 정말 어떤 음식을 먹고 당 수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꼭 적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식사하고 나서 어떤 것을 드셨는지 꼭 적어보세요. 우리 함께 해요. 음식과 당뇨 수치의 내용들이 노트에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음식이 당이 많이 올리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음식은 안 먹거나 또 적게 맛만 보는 중요한 건강 지침서가 되겠죠. 당뇨약으로 당뇨를 치료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을 계속 끌어다가 쓰기 위해 약이 필요한 것인데 약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슐린이 고갈이 돼서 결국엔 당뇨가 더 심해진다네요. 당뇨가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러한 몸이 되는데요. 또한 당뇨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합병증이잖아요. 이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인슐린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정말 효과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과 함께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을 하는데요.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당이 그대로 소변으로 나오는데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인슐린이 100을 요구할 만큼의 음식을 먹었는데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슐린을 50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생활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의 췌장이 고장이 나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 공급량과 똑같이 비슷하게 인슐린 요구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내 몸의 인슐린 요구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어떤 요인들이 내 몸의 인슐린 요구량을 높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비만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도 살이 많이 쪘었잖아요. 지금은 68 정도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순서를 바꾸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고 운동을 병행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이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삼겹살에 소주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스트레스 푼다고 먹지만 몸이 더 망가지는지 모르고 먹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체중이 더 늘어나거나 체중이 그대로여서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더 있나요? 저는 다행히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은 인슐린 요구량이 높아진다니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좋겠죠. 네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요구량이 높아지는데 저도 잠을 정해서 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못 맞추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게 된다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운동 정말 중요하죠? 저도 운동을 정말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요즘은 꾸준히 그래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운동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7월 5일에 제가 맛있게 밥을 먹고 식후 2시간이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졌잖아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수 김연자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음식은 선택해서 먹고 운동은 정말 필수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해결을 하면 인슐린 요구량을 줄일 수 있다니 정말 해봐야겠죠? 하나하나 바꿔나가서 이러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정말 해결하셔서 이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음 목표는 숙면 시간을 정말 정해서 지키려고 하는데요.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